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비상경영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비상경영, 법인 대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 시간에 올해 3월까지의 세수입 진도율이 예상에 따르면은 훨씬 적게 걷어들여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세수입 부족은 법인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만큼 법인 사업자의 전년도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법인의 경영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또 역시나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법인하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영향이 다 상관이 있는 거죠. 왜 상관이 있는지는 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법인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법인 대표님들 중에서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일단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강령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내용 끝까지 10분만 투자하시면 돈 벌었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임원의 보수를 유연하게 활용하자, 이 부분인 거예요. 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많지 않는 인원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직원들 급여 10%씩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다른 회사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쉽지 않다. 근데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들의 급여는 회사의 이익 상황과 예상되는 이익 규모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라면 회사의 운영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임원의 급여를 조금 낮춰서 회사의 유보 자금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회사의 이익 규모와 상관없이 임원들의 급여가 정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임원의 보수의 삭감의 범위는 법인의 예상 당기 순이익 2억 원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실제 자금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이익이 높게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회사 통장에 돈이 없으면 우리 회사 돈 못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회사에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 회사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 장부상 이익하고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치하지 않는 게 정상적이다. 이해 안 되시지만 외우시길 바랍니다. 회사 통장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장부상 이익이 높게 나온다라면 임원 보수는 유지한 채로 지급 시기만 미지급으로 해놓고 소득세는 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임원 성과급 체계를 만들어 놓으셔라는 부분인 거예요. 저희가 만나 뵙는 중소기업을 보면은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을 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월급여액 수준 내지 관행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비상경영의 상황에서는 이익 규모와 연계된 임직원 전원에게 통용되는 성과급 지급 체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지급 체계가 없이 그냥 12월 달에 벌었으면 많이 주고 안 벌었으면 안 주고, 이런 거 좋지 않은 체계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상여금을 받지 못해 불만인 직원분들이 덜어 있을 수 있고, 비상경영 체제임을 직원분들에게 충분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인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성과급이 없거나 적은 규모의 성과급 내지는 상여금이 지급되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전체적인 지출 규모를 컨트롤하는 데 유리하다. 세 번째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에 해당을 하는데요. 부실거래처 및 대손채권을 정리하자. 이것만 잘하셔도 회사 대표님께서 매출액 한 10억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 경영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우량거래처와 부실거래처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분석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경영 상황이 좋았던 해의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비교해 보면 평균 회수 기간에 비해서 회수 기일이 길게 유지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미수액이 많이 깔리는 업체에 해당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회수가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라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권 회수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대손 채권으로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영 시기에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잘 산정을 해서 최고 경영자께서는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지 장기간 회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만으로 세법상 대손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상경영 체계에서 이런 거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세무사하고 상담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많은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대출 상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추가 대출을 알아보시는 대표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어느 정도의 돈은 있다 우리 회사에. 그래서 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 그러니 내가 가진 돈으로 저거를 갚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갚는 게 좋아요? 안 갚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내용을 안에 들여다봐서 회사 상황을 보고 나서 의사결정 내리셔야 되는데 대표님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해석해서 결과치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된다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상환을 해버리게 되면은 추후에 다시 대출받기가 어렵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상 우리가 이 금액을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것인지 갚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회사의 여유 자금이나 대표님의 개인 자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거래처 확보라든지 상품 매입을 조금 더 낮은 단가에 할 수 있다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회사의 비용 분석이 필요해요. 대표님들이 그 비용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익 규모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에는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지만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법인은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죠. 그래서 적어도 1, 4, 7, 10월 달에는 매출과 매입을 집계하는 과정을 우리 회사 직원은 싫어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출과 매입 딱 차감하고 나면은 얼마 벌었는지가 나오고요. 거기에 직원들 인건비 나간 거 3개월치 빼고 나면 얼마 벌었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 정도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경비의 지출 규모와 내용, 경비의 성격이 투자의 성격인지 아니면 경비가 계정 과목별 거래처 현황, 거래처별로 지출 금액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미 없이 새는 돈만 막아도 적지 않은 세이브를 할 수 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법인이 들고 있는 보험이 있다라면 체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장부를 저희가 항상 살펴보면은 경영 상황이 좋았던 시기에 가입해 놓은 각종 보험 상품들이 자산으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 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들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자, 자산으로 잡혀 있다라는 거는 예금 자산하고 똑같아요. 보험료를 내가 내고 있지만은 이 보험은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해약을 해서 다시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경영이 보험처럼 비용 처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해약할 때 회사의 수익 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과감할 필요도 좀 있는 거예요. 보험 상품들 중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좀 해지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보험들은 한 3년 정도 불입이 되고 나면은 좀 이거를 납입 중지를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려운 시점에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과 현 시점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 경색을 초래하는 보험 상품들 정리할 필요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시해드린 비상경영 시 액션 플랜을 참고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우리 회사 경영 상태가 어떤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A는 좋고 B는 나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회사마다 너무나 다른 상황들이 케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보시고요. 비상경영 시기에 슬기롭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